일단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려워. 문제가 쉽진 않았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등급 컷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42점. 물론 이제 지금 시험 본지 어제 저녁에 봤으니까 오늘 아직 아침이어서 뭐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42, 37, 31 요 정도. 요 정도 선으로 지금 등급 컷은 형성이 돼 있고, 이게 수학으로 치면 100점 만점이면 84점이잖아. 그럼 수학도 84점이면 어려운 거지 문제가. 1컷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쉽진 않다. 문제가 쉽진 않아. 근데 쉽진 않은데 이제 이게 좀 생소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몇 개 보이고, 오답률로 보면 현재까지 오답률은 18번이 제일 오답률이 높고 18번. 그러니까 18번이 오답률이 높다는 건 계산 못한다는 얘기잖아. 계산 못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13번. 그 다음이 13번이야. 13번. 대기대순환에서 상층 대기 바람이 반대로 분다는 거. 그거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19번. 6평에 나왔던 문제 그림 반만 잘라서 냈더니 못 풀었다 이 얘기야. 그리고 16번이 지금 약간 말이 좀 많다. 16번이 좀 말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 20번 이렇게 되거든. 오답률 순으로 보면. 근데 19번, 20번은 그냥 그동안 계속 출제했던 형태의 문제야.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16번만 그동안에 냈던 문제랑 조금 다른 케이스,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문제 하나씩 보면서 보자. 그리고 줌 프린트에 보면 알겠지만은 부평 문제하고 이거에 근거되는 문제들이 있어. 완전 똑같진 않으나 비슷한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비교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1번. 자,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냈다. 자, 지금 포획감이니까 얘가 포획이지. 얘가 반입이야. 얘가 반입한 거지. 자, 두 번째. 얘는 습곡이 아래로 이렇게 나와 있어. 향사가 나와 있다고. 향사가. 그리고 위에 잘려 있으니까 여기는 부정합이지. 부정합 나타나 있고. 세 번째. 얘는 판상전리지. 얘는 지금 판상전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판상전리.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오케이. 1번. 기억. 가에서 포획하면 비다. 아니고, 니은. 나에서 경사 부정합. 그러네. 부정하면 아래에 층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디귿. 다는 압력 감소. 판상전리니 이거잖아. 그치? 판상전리는 밑에 있던 돌이 위로 올라와서 부피 팽창에 의해서 압력 감소에 생긴 거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이거랑 비슷한 문제는 20년 6평 문제. 저게 비슷하게 출제됐었다. 자, 나중에 꼭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 근데 비슷한 거는 잘 풀리는데 내가 9평에선 틀렸다. 이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습관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분명히 풀었던 문제인데 내가 고민을 했을 때 안 풀렸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문제를 보고 뭔가를 예상했어.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예상과 틀린 보기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해설지를 펴. 해설지를 펴서 비교해봐. 그리고 해설지에서 쓴 거 읽고 나서 그냥 수긍하면 그래. 그리고 넘어가. 그러면 비슷한 거 나오면 또 틀리는 거야.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자료들을 계속 뒤져보면서, 특히 개념책 같은 것들 뒤져보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좀 거쳐야 된다. 그래야 응용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어. 자, 2번. 2번은 그냥 갖다 점 찍으면 되지. 자, 첫 번째 A부터 찍자. 4도. 그리고 34.2 여기. 자, 여기가 A. 두 번째 B 3.5도. 여기 3도니까 3.5도 이쯤 되고, 34.9 여기에 B 있고. 자, C 마이너스 0.5도 거의 0도지. 그리고 34.7 5, 6, 7 여기쯤 되지. 여기가 C야. 밀도는 C가 제일 크지. 근데 지금 얘가 저층수, 심층수니까 얘가 저층수, 얘가 심층수, A가 중층수. 이렇게 나온 거지. 중층수. 자, 그래서 기억.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고. 니은 B가 생성되는 해역에 담수가 유입됐어. 짠물에 싱거물이 유입됐다. 그러면 염분은 낮아진다. 그럼 밀도는 작아질 거니까 침강은 약해져야 되는 거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다. 니은 틀렸고. 디귿.
C는 저층수잖아. 고緯도에 생긴 물이야. 그럼 열 받으려고 저緯도로 가야 되지. 얘가 저緯도로 가면 남반구에 생긴 애니까 북쪽으로 가야 된다. 북쪽으로. 그래서 1번 기억. 자, 이 문제는 재작년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었다. 재작년 수능에서. 어차피 이게 그냥 비슷한 문제를 6평, 9평, 수능 그리고 수특수안에서만 찾아놓은 거야. 거기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40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선생님 거 좋아, 누구 모의고사 좋아, 그거 하지 말고 수특수안 기출이나 다시 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근데 전 그거 많이 풀어봤는데요. 근데 틀렸잖아. 많이 풀어봤는데 틀렸잖아. 다시 풀어야지.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고. 자, 3번. 자,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의 태풍 중심의 위치와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 그럼 일단은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가고 있대. 자, 기억. T2 이때잖아. 자, 태풍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그리는데 태풍이 북서쪽으로 진행할 때 이때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고 북동쪽으로 진행할 때 이때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니까. 지금 얘는 북서쪽으로 가는 시점이지 T2는.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 니은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 세력이 강하다는 건 기압이 낮다. 기압이 언제가 낮냐 이거잖아. T3하고 T5 이때하고 이때 얘가 낮네. T3가 더 강하다 이거지. 자, 디귿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얘는 간격이 요만큼이고 그리고 5에서 6 있지? 5에서 6은 간격이 이만큼이니까 5에서 6이 더 빠르네. 5에서 6이 더 빠르다. 그래서 2에서 3이 5에서 6보다 느리다. 맞네. 5번 기억은 디귿. 자, 가장 최근 6평 문제에서 6평 문제에서 태풍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특이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냥 누가 더 강하다. 얘는 이제 위험 반응, 안전 반응 물어봤는데 이번 문제는 위험 반응, 안전 문제 반응은 없지.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게 엄청 오랜만에 등장한 거다. 지층 대비 문제는 그동안 거의 안 나왔거든. 지층 대비 문제는 거의 낸 적이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얘가 지금 뭐였냐면 응해암층, 건층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지. 이거를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하지. 이걸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암상에 의한 대비.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요게 응해암층이니까 요렇게가 나이가 똑같다. 그러면 얘랑 이어지고 얘랑 이어지니까 얘가 나이가 제일 많은 땅이다 이거지.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제일 늙은 땅이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기억. 암상에 의한 대비는 기억이고 니은 응해암은 건층으로 쓰는 돌이 주로 응해암이랑 석탄층이지. 자, 디귿 가장 오래된 건 어디 있다? B에 있다. 그래서 3번 기억니은. 3번 기억니은. 자, 5번. 일단 이 문제는 수특에 지지 단면은 똑같은 게 있다. 완전히 똑같은 거. 그림은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 수특에 보면 있어. 올해 거에. 자, 5번. 5번은 그림은 은하 A와 B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물리량. 주계열성의 물리량이 있다. 분명히 주계열성에. 자, 그런데 하나는 나선이고 하나는 타원이야. 그럼 나이 많은 게 무조건 타원이지. 그럼 얘가 타원이고 얘가 나선이란 말이야. 그럼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높은 게 뭐냐 이거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표면 온도 들어갈 수 있겠지? 표면 온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보면. 그리고 가로축에는 파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나이 대신에 파장. 여기 들어갈 수도 있을 거야. 자, 기억. 평균 표면 온도는 P 맞지? 니은 A는 B로 진화한다. 은하의 진화는 없지? 자, 블랙홀을 남기는 초신성 폭발이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려면 주계열성의 질량이 커야 되잖아. 그럼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 주계열성끼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나오면 주계열성은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온도 세트로 가니까 얘는 지금 주계열성의 물리량 분포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주계열성의 표면온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얘기지. 그 말은 전반적으로 뭐 높고 질량도 크겠네. 그럼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많은 건 A겠네. B가 아니라 A가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4번 기억비들. 자, 요거는 그전에는 이제 그림으로 줬었는데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다르게 준 형태. 자, 6번.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T시각의 적의 영상이니까 높이나 온도를 알려주고 있다 이거지. T시각의 높이나 온도. 두 번째, 나는 T시각 T 플러스
12H 12시간 후다 이거잖아. 12시간 후. 12시간 후의 상황이다. 자, 이 기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A를 통과했다. 그럼 누가 통과해야 돼? 온난이 통과했겠네.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A 지역은 온난이 통과했다. 이걸 추정할 수 있겠다. 온난이 통과했다. 그리고 그림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 같이 있어? 정체가 같이 있어 지금. 정체 전선이 같이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기억.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높으려면 적의 형상이 어두워야 되지? 그럼 어두운 게 어디? 기억이네. 그럼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맞네. 자, 니은. 나에서 정체 전선이 보인다. 맞고 이 기간에 A는 온난이 지나갔잖아. 온난이 지나갔으면 남동에서 남서니까 남풍이지 그냥 계속. 남이다. 여기서 지금 남풍이 북풍으로 바뀌었다는 건 한랭 지나갔니? 얘기니까. 아니잖아. 여기는 온난이 지나갔다 이거라고 해서 3번 기억. 니은. 자, 뭐 23년 7월 교육청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겁내 많지 이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 7번 마그마의 생성에서 자, A지역. A지역은 온도 상승으로 생기고 대륙지각 하부에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이지. 그래서 여기는 주로 밝은색 마그마, 보통 유문암질 얘기하지. 유문암질. 근데 얘가 분출하지 않고 지하에 식으면 화강암질이 될 수도 있지. 화강암질. 근데 화강암질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충돌했을 때. 보통 대체적으로 화강암질은 충돌했을 때를 주로 얘기하고 이때는 유문암질을 얘기한다. 다만 여기서도 유문암질이 만들었다가 분출 안 하면 화강암 되는 거야. 돌은 될 수 있어. 화강암질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것 뿐이지. 자, 여기는 압력 감소야. 근데 여기는 멘틀이 녹았잖아. 멘틀이 녹았으니까 여기는 현무암질이 된다 이거라고. 자, 그리고 SiO2 함량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돌은 안산암, 현무암, 화강암이라 그랬다고. 그럼 제일 밝은 게 얘니까 화강암. 그럼 얘는 안산암이고 여기는 유문암 들어간다 이거겠네. 유문암. 자, 그래서 기억. A에서는 온도 상승에 의한 지각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맞지? 대륙 지각이 용융된 거지. 유문암이 아니라. 아, 현무암. 그래. 49%가 현무암.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맞고 니은은 디귿보다 천천히 식었다. 니은은 디귿보다 빨리 식었어야 되지. 화산암이지. 얘네 둘은 화산암이고 얘만 심성암이니까. 자, 디귿. B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었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으면 현무암 되니까 뭐 기억되겠다 이거네. 3번 기억 디귿. 3번 기억 디귿. 되니? 자, 이거는 작년 6평 문제도 위치는 똑같이. 다만 지금 이번 문제는 그래프는 없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똑같지도 않은데 비슷하다.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진 않고. 그림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물어보는 내용이 유사한 거잖아. 근데 또 보기는 완전 안 똑같은데 어떻게 완전 똑같을 수 있겠니?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갖고 낼 건데. 근데 묻는 것들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묻는 것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외워버린 거지. 그냥 답을 외워버린 거야. 자, 8번. 그림은 별 S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 경계까지 거리를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직후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바깥쪽 경계가 멀어지고 있어. 그 말은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지니까 별의 광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별의 광도는 커지고 있다. 자, 기억. T1일 때 이때 생명 가능지대가 끝나는 게 0.5란 말이야. 근데 현재 태양은 지구를 품고 있으니까 지구가 1AU잖아. 그러면 태양계보다 훨씬 가깝네. 그럼 태양보다 광도가 작네. 광도가 작다는 건 절대 등급이 크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기억 맞지?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광도가 클수록 넓은 거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 T1이 T2보다 좁아야 되지. T2가 훨씬 넓어야 돼. 자, 디귿 1.0AU에 위치한 행성에 1.0AU면 요 라인이잖아. 1.0AU에 위치하는 행성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에너지면 결국 행성의 표면 온도 물어본 거지. 행성의 표면 온도가 T1일 때와 T2일 때 중에 언제 높겠냐 이거잖아. T2가 더 높겠네. 생명 가능지가 얘는 여기까지 있고 얘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1번 기억. 자,
자, 요건 작년 6평하고 좀 유사한 형태 문제들이 좀 많아. 작년 6평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줬었어. 작년 6평에서는. 자, 9번. 자, 그림은 어느 수렴. 자, 일단 이 문제 첫 번째 힌트 수렴. 수렴이야, 수렴. 수렴 경계와 그 주변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난 음향 측심 자료. 근데 두 판의 이동 방향은 동쪽 혹은 서쪽인데 각각이야. 각각이야. 그럼 수렴이 돼야 되는데 왼쪽 판이 서쪽으로 가면 절대 수렴이 일어날 수 없지. 그렇지? 아무리 속도 차이가 나도 양쪽으로 멀어지는 상황이면 절대 수렴은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거지. 방향은 일단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두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형성된 해산이 있대. 해산. 얘가 뭐 얘기하는 거니? 호상열도 얘기하는 거지. 해산이 생겼다. 호상열도 만들어졌다. 그럼 호상열도 찾아보자 이거잖아. 그림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호상열도는 얘밖에 안 될 거야. 왜?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 가운데 여기 어딘가에 경계가 있을 거거든. 경계가 있는데 경계하고 나란하게 분포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호상열도인 거야? 그럼 얘가 섭입을 당한 판이네. 얘가 섭입을 한 판이 된 거지. 그럼 어떻게? 아, 이렇게 들어갔겠네. 이렇게 들어갔을 거다 이거야. 자, 기억. B 지점의 수심은 몇 초야? B 지점은 8초지? 그럼 몇 미터? 6,000m. 기억 맞고. 니은 A 지점이 속한 판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동쪽 맞고. 판의 밀도는 그래서 누가 크다고? 오른쪽이 크다고. C판이 A판보다 커야 돼. 그럼 A 지점이 속한 판이 B, C 지점이 속한 판보다 작다. 그 말은 호상열도가 생겼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5번 기억님 디귿. 됐어? 요즘엔 이런 유형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어. 한동안 잊혀졌다고 판의 경계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 그래서 최근 2018년 수능 때 잘 안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물론 대륙지각이랑 만나는 지역을 줬는데 대륙지각을 준 건데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도 화성 활동이 어디가 활발하냐 이거 물어봤잖아. 섭입하지 않는 판이 활발하다 이거 묻는 거였다고. 자, 10번. 자, 10번은 자, 최초의 다세포생 뭐라 그러지? 원생. 원생누대지 원생누대. 두 번째 어류 출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지. 오르도비스기. 자, 공룡 멸종 중생대 백악기. 지금 문제상에서 신생대는 없어. 자, 기억. 자,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언제 출현해? 고생대 말기. 고생대 폐륜기 때 출현하지. 그럼 거시식물은 이때 출현해야 된다고. B하고 C 사이에. 그러니까 A, B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지. 자, 니은 B와 C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는 건 언제야? 판이 분리되면서. 판이 분리된 게 언제야? 트라이아스기지. 그치? 그러면 요때 대서양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얘도 B하고 C 사이. 맞지? 자, 디귿. C는 백악기니까 얘는 백악기와 누구? 팔레오기의 경계지. 신생대 팔레오기. 거기에 경계가 된다. 그래서 2번 니은. 2번 니은. 요건 작년 9평. 작년 9평에는 이제 로디니아, 대서양, 뭐 속식물. 얘는 다르지만 형태는 동일한 방식으로 됐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1번 이제 첫 번째 이제 틀렸을 때부터 이제 11번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번까지 중에서 틀린 게 있다. 골치 아픈 거다 그건. 골치 아픈 거야. 이건 심각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11번부터는 이제 뭐 엄청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볼게. 자, 일단 표준 우주 모형이야. 표준 우주 모형이 뭐야? 암흑 에너지도 고려하고 암흑 물질도 고려하고 보통 물질도 고려해서 우주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표준 우주 모형이다. 이게 표준 우주 모형이야. 자, 그리고 우주에서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 별 S. 자, 별의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지금 얘 보니까 파장이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일 때 얘가 표면 온도랑 비례하는데 이때의 온도를 6000켈빈이라고 하겠대. 이때의 온도를 6000켈빈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자, T식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나왔는데
자, 저 시기는 표면 온도가 똑같아.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었다 이거잖아. 그럼 이때는 이때보다 파장이 길지? 길잖아. 몇 배 길어? 5100 길지? 5100 길어. 얘가 얘보다 5100 길어. 5100 길다는 얘기는 온도는 5000분의 1배라는 거지. 그럼 이때가 6000이잖아. 그러면 6000 켈빈인데 여기에 5000분의 1배가 되면 온도가 얼마야? 5000분의 6000, 5분의 6이니까 1.2K네. 그치? 그럼 이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1.2Kelvin이야. 우주의 온도는. 근데 현재가 얼마인데? 현재가 2.7Kelvin이잖아. 그럼 현재보다 미래네. 현재보다 미래야. 현재보다 시간이 더 간 상태야 지금. 자,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있네 내용에 T의 우주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하면 A, B, C래. 이때 A, B, C래. 그럼 현재보다 미래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보다 미래 상태를 얘기하니까 제일 많은 A가 누가 돼야 된다? 암흑에너지. 얘가 암흑에너지. 여기가 암흑물질, 여기가 보통물질 이렇게 된다 이거겠네. 됐어? 자, 기억. T 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맞지? 암흑에너지가 많으니까. 니은 B는 전자기파로 볼 수 있다. 보통물질이 전자기파로 보는 거지. 틀렸고. D는 C분의 A 보통물질분의 에너지의 비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감소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증가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값은 커져야 돼. 그러면 T가 현재보다 미래니까 T가 현재보다 이 값은 커야 된다 이거지. 작다가 아니라 크다지. 크다. 그치? 그래서 11번은 1번 기억이 되겠네. 자, 12번. 그래서 11번 문제는 수특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T1, T2 서로 다른 시기 구성 요소의 물질이든 뭐 에너지의 비를 준 다음에 얘는 이제 다른 식으로 찾지. 누가 더 나중이냐? 그러면 누가 더 파장이 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그 문제는 파장을 주고 나서 누가 미래고 나중이다 이거 한 거라고. 자, 12번. 자, 이건 아주 전형적인 고지적이고 문제다. 아주 전형적인 형태. 자, 여기다 그려볼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적도야. 자, 현재 지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몇 도? 15도에 있어. 12도, 5도에 있어. 근데 얘는 동일 경도선상에서 움직였다 그랬고 동일 경도선상에서 움직였다 그랬고 일정한 방향으로만 갔다 그랬어. 그 말은 방향 꺾은 적 없다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3억 1000 보자. 북극이랑 지계가 몇 도 떨어져 있어? 15도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3억 1000에 지계의 위치는 여기랑 15도 떨어져 있으니 몇 도 있어야 돼? 75도 있어야 돼. 3억 1000에 여기 있었어. 되니? 자, 두 번째. 2억 8천은 몇 도 떨어졌어? 30도 떨어져 있어. 30도 떨어지니까 몇 도 있어야 된다? 60도에 찍혀 있어야 되네. 60도. 여기 색깔별로 할까? 자, 요때 75도. 75도. 자, 60도. 세 번째. 이때 몇 도? 이때 몇 도 떨어졌냐? 45도 떨어졌네. 그럼 45도에 있어. 45도에 있어. 여기 있어. 45도. 됐어? 자, 마지막. 2억 2천은 몇 도 떨어져 있어? 60도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 30도에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이 지경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이 얘기지? 다시 그래프 있으니까 그래프 써볼게. 처음에 75도야. 그럼 여기가 70이니까 여기네. 자, 이때는 복각이 이만큼이었어. 색깔별로 할게. 자, 그 다음엔 60도였어. 여기였어. 이때는 복각이 여기였어. 복각이 여기였다고. 복각이. 자, 세 번째 파란색 2억 5천. 2억 5천일 때는 45도야. 여기네 사이. 여기였어. 복각이 여기였어. 복각이. 자, 마지막 30도야. 30도일 때는 여기야. 복각이 여기였지? 여기였어. 현재는 15도니까 한 이쯤에 있거든. 현재는 대략 한 이쯤에 돼. 이쯤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310, 280, 250, 220 이때야. 자 그럼 기억. 2억 2천부터 현재까지 이동 방향은 내려왔으니까 북쪽 아니고 남쪽. 됐지? 니은 고지자기 복각은 2억 2천이 3억 1천보다 어떠니? 작지? 2억 2천이니까 저희도 있었으니까. 디귿 고지자기 복각 변화량이다. 2억 5천에서 2억 2천은 이만큼이 변했어 복각이. 근데 3억 1천에서 2억 8천은 요만큼이 변했다. 누가 많이 변했니? 요때가 더 많이 변했네. 그러니까 2억 2천에서 2억 5천 요 사이가 훨씬 더 크다. 맞네. 4번 니은 됐어? 이 문제는 작년 수능과하고 유사하지. 다만 작년 수능은 이제 복각을 이렇게 줘서 오히려 나한테 거꾸로 위도를 찾게 했었지. 위도를 찾게 했었고 지금 문제는 위도를 주고 복각을 찾게 할 거고. 자 13번 이 나쁘게 얘기하면 13번을 틀렸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건지 아니? 니네들 말로 치면 무지성으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고민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봐. 니네 이 그림은 다 그려봤을걸? 이 영도야 30, 60, 90 북방구라고 칠게 여기. 자 다시 30. 내 무지성이라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봐봐라. 여기서 상승기류 생기잖아. 물론 영도는 아니지만. 그렇지? 왜 상승기류냐면 여기서 공기 이제 만나잖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다고. 그리고 내려오지. 자 다시 옆으로 간다 그랬고 여기서 내려온다 그랬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 공기 퍼지면서 떠서 옆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가잖아.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고 떠서 이렇게 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오잖아. 이 그림 모르는 사람 없지? 다 그려봤잖아 지금. 이 그림 다 그려봤다. 그런데 아니 그럼 생각해봐봐. 자 문제를 먼저 읽을게. 그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대륙권의 상층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과 연직이라 그랬어. 남북과 연직인데 봐. 0도는 둘 다 상승이지. 30도는 둘 다 하강이지. 60도는 둘 다 상승이다. 뭐야?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똑같네. 둘 다 상승이거나 둘 다 하강이 돼야 되네. 적도 기준으로. 그런데 상층 바람을 볼게. 자 하층 먼저 하자. 하층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적도야 30, 60, 30, 60이야.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지. 그래서 얘는 북동 무역풍, 얘는 남동 무역풍이지. 얘는 편서풍인데 정확하게 방향 얘기하면 남서지. 얘는 북서지. 됐어? 자 다시 볼게. 여기가 북동이지. 왜? 풍향은 불어가는 방향이야 불어오는 방향이야? 불어오는 방향이잖아. 어디서 불어왔니? 일로 오면 북쪽에서 불어왔잖아. 그러니까 북풍. 얘는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남풍. 남동. 이건 지금 남북 단면이니까 동서 단면이 아니잖아. 근데 위에 봐봐. 얘하고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니? 반대네. 얘는 어디로 가고 있니? 북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뭐가 돼야 돼? 남풍 계열이 돼야지. 남풍 계열. 얘는 남풍 계열이 될 거야. 정확하게는 남서가 될 거야. 얘는 북풍 계열이 될 거야. 정확하게는 북서가 될 거라고. 즉 상층 대기든 하층 대기든 북반구를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은 반대야.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하층과 상층은 바람 방향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반대. 오 그런 거 아니야? 했어. 자 태풍 봐봐. 태풍 저기압이지. 북반구에서 바람 어떻게 들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뺑글 돌잖아. 상승 기류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위로 올라가면 뭐 한다고? 공기를 빼준다 그랬지. 그래서 고기압이 되잖아. 시계로 빼주지 했잖아. 반대라고. 윤희 알잖아 이거. 똑같잖아. 반대라고. 그럼 그래프가 적도 기준으로 반대로 나오는 그래프가 뭐야? 남북 방향의 풍속 얘기한 거지. 그게 누군데? 기억이네. 그럼 얘가 남북이지? 니은 봐봐. 니은 보면 적도 기준으로 양쪽이 다 대칭이야. 다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그럼 얘가 연직이 되는 거지. 니은이 연직이 된다 이거. 요 그림만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기억.
기역은 상층 바람의 연직 아니라고. 자, 니은 지표 부근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공기의 발산. 공기가 발산하는데 어디니? 0도는 열대 수렴되잖아. 30도는 고압되니까 발산하지. 30도가 발산해. 어디야? A지역이네. 그치? B지역은 공기가 수렴해. 다만 B지역은 해수는 발산하지. 해수와 공기의 흐름은 반대로 나온다 그래서. 자, 디귿 북태평양 해류니까 북반구 찾아라 이 얘기지. 북반구 어디? 오른쪽. 근데 북반구를 찾았는데 북태평양이라면 아열대 순환이니까 30에서 60 사이 찍어야겠네. 그래서 C지역 편서풍에 영향받는데. 됐어? 이걸 조금 더 틀리게 하고 싶으면 북반구 찍어놓고 편서풍의 영향이 아닌 데를 갖다 찍었을 거야. 그럼 북태평양 해류는 또 아니겠지. 그때는 북쪽도 해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되니?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작년 수능 문제야. 작년 수능 문제에서는 다만 상층 대기가 아니라 하층 대기를 물어봤고, 하층 대기에서 남북과 동서를 표시해 줬다고. 근데 동서가 뭐랑 똑같은 거야? 연직 준 거랑 똑같은 거지. 왜 북반구든 남반구든 동서 방향 풍향은 똑같거든. 대칭으로. 남북만 다르거든. 남북만.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의 응용 버전. 됐어? 자, 14번. 자, 그림은 별 S의 중심핵이야. 중심핵에서 원소 기역 니은 디귿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주계열 단계의 어느 시기부터 나이에 따라 나타냈다.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은 수소, 탄소, 헬륨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핵융합이 누구야? 수소지. 그럼 제일 먼저 소진되는 게 누구야? 수소겠네. 그러면 제일 먼저 소진되는 니은 얘가 수소네. 그럼 수소가 줄어들음에 따라 늘어나는 건 누구야? 헬륨이지. 그럼 얘가 헬륨이 될 거고 그러다가 헬륨이 줄어들잖아. 그치? 헬륨이 줄어들면 따라 늘어나는 건 탄소겠지? 그럼 얘가 탄소네. 그 말은 대략 요 시기를 지나면 뭐야? 거성이란 얘기네.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니까. 되니? 그러면 대충 이쯤까지가 뭐야? 주계열 마지막 단계인 거지. 여기까지가 딱 주계열이야. 그럼 얘 나이 몇 살짜리야? 8천만 년 조금 넘네? 근데 별의 수명은 주계열 기간만 얘기한다 그랬지? 별의 수명은 주계열 기간만 얘기하니까 주계열 기간이 지금 태양이 얼마야? 태양이 100억이거든? 태양의 수명이? 그럼 태양에 비해서 엄청 짧네? 그 말은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큰 거네? 즉 이 별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다 이거지. 훨씬 큰 별이다 이거야. 자, 기억. 디귿은 헬륨이다. 아니 탄소고. 니은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자, 태양은 대류가 일어나는 게 별의 바깥쪽 층이고, 이렇게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은 대류가 일어나는 게 중심핵이잖아. 그럼 온도 누가 높아? 중심핵이 훨씬 높겠네. 그래서 S가 높겠네. 그래서 평균 온도는 S가 태양보다 높다. 니은 맞네. 자, 디귿. 별의 평균 밀도분의 중심핵의 평균 밀도인데, 자, HR도가 있을 때 주계열이 있어. 그럼 우측 상단에 있는 별은 반지름 크고 부피 크고 밀도 작은 거잖아. 그럼 우측 상단으로 가면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A하고 B 구간이라 그랬나? A하고 B 구간? A 구간은 지금 주계열 단계고 B 구간은 거성 단계잖아. 그러면 밀도는 얘가 훨씬 작지. 거성이 훨씬 작아. 그럼 B가 분모가 작아. B가 분모가 작다고. 그리고 중심핵의 평균 밀도를 물어봤잖아. 중심핵의 평균 밀도 같은 경우는 질량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질량이 뭐 엄청 많이 줄거나 이러지 않아. 결손 질량이 나타나도 많이 쓰진 않거든. 근데 중심핵의 크기가 이제 많이 쪼그라드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데, 여기서 핵심은 중심핵의 밀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별의 평균 밀도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균 밀도가 얘가 훨씬 더 작아졌기 때문에 거성이 B가 훨씬 이 값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이 된다. 니은. 됐니?
14번에 2번 니은. 자 15번. 그래서 요거는 올해 6평. 올해 6평에서 6평에서는 이제 헬륨까지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근데 6평에서는 온도비를 물어봤고 이번엔 이제 밀도비를 물어본 거야. 밀도비를. 그래서 HR도의 계략적인 형상을 꼭 기억해라 이거야.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르다. 뒤에 18번에서 한번 또 나오겠지만 등반지름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지. HR도 등반지름선이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등반지름선이. 요걸 또 고려해서 푸는 게 18번이야. 별의 종류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HR도의 기본 특성을 꼭 기억해야 돼. HR도의 기본 특성을. 자 15번 전형적인 엘니뇨 문제다. 전형적인 엘니뇨 문제예요. 자 15번 보면 15번. 자 그림 가는 A와 B 시기에 관측한 물리량 P와 동태평양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래. 그러면 수온 편차네. 동태평양 수온 편차 증가 뭐야? 엘니뇨. 그럼 얘는 라니냐. 그러면 가로축은 엘니뇨 때 크게 나타나는 게 뭐 있냐 있잖아. 해수면 높이 편차가 들어가거나 수온 약층 시작 깊이 편차 들어가거나 뭐 강수량 편차 들어가거나 구름량 편차 들어가거나 쭉쭉쭉쭉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 됐어? 자 두 번째. 나가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압 편차.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기압이 어떻게 됐어? 기압이 상승했어. 동태평양은 원래 기압이 낮아야 되잖아. 기압이 낮아야 되는 지역이 기압이 높아졌다. 그럼 평상시랑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이거지? 평상시랑 반대. 아니야. 원래 높은 지역인데 높아졌으니까 평상시가 심해진 상황이 나타났지? 그럼 이게 뭐야? 라니냐? 그럼 뭐? B네. B지? 자, 그래서 기억. 나는 B 맞고. 적도 부근 해역에서 자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에서 어디를 뺀다고?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를 뺀다.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원래 높고 동태평양은 원래 낮아. 그럼 이 차이값이 증가하려면 평상시 상황이 심해져야 되는 거지. 얘가 크다는 건 라니냐라는 얘기고 얘가 작다는 건 엘니뇨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P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잖아. 요거에 엘니뇨 발생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야 된다고. 그럼 P에 들어갈 수 없네. 틀렸지. 자, 디귿.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적외선이 나가야 돼. 적외선이 나가려면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적외선이 많이 나가려면 구름이 없어야 된다. 구름이 많으면 못 나가. 근데 서태평양에서 이 편차값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 적외선이 잘 나가려면 서태평양에 뭐가 없어야 된다? 구름이 없어야 된다. 서태평양에 구름이 없는 게 언젠데? 라니냐. 아니야. 서태평양에 구름이 없는 게 엘니뇨. 미안. 엘니뇨잖아. 엘니뇨. 동태평양 아니지. 엘니뇨란 말이야. 그럼 엘니뇨 누구야? A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네. 3번 기억 디귿. 3번 기억 디귿. 자, 그래서 요거는 24년 6평. 작년 6평. 지금 보면 작년 6평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작년 6평에서는 이제 그냥 수온 편차랑 수온 편차 가는 수온 편차 그리고 하나는 그냥 수온 편차 분포를 각각 준 거구나. 그래서 그냥 엘니뇨 라니냐 특징 찾아내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준 것이다 이 얘기라고. 됐니? 자 그리고 이제 16번. 자 16번. 자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T1과 T2 시기의 은하 A에서 D의 위치를 나타냈다. R1과 R2는 각 시기의 단위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이며, 자 일단 준 거부터 써볼게. T2에서 T1 둘의 시간의 차는 10의 15승 초이다. 10의 15승 초이다. 자 그리고 R1은 10의 19승 킬로미터다. 10의 19승 킬로미터다. 그리고 R2는 R1의 1.01배다 이거거든. 그럼 이거 보면 일단은 1.01이니까 몇 프로 멀어진 거니?
1% 길어진 거지? 1% 증가했다는 얘기야. 거리는 1%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증가했다. 자, 그리고 빛의 속도는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T2에 대한 설명이야. T2. 이거 뭐 간단하다 이거는. 기억하고 니은은. 자, 기억 보면 T1에 비해 은하의 크기는 커진다. 이 미친 소리 한 거지. 그럼 언젠가 은하 터지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은하 찢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니은. B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D가 C에 B에서 관측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정규면체 둘 다 대각선 길이니까 2배 차이 나지 딱. 그러니까 딱 2배다 이거야. 자, 문제는 디귿이야. D에서 A를 관측하게 되면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마이너스 기준 파장이니까 이거 적색 편이랑 Z라고 표기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다시 V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하면 HR이고 얘는 Z 곱하기 C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 Z값 구하는 거니까 C분의 V를 구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요 V다. 요 V를 찾아야 되는 건데 허블 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얘가 R1이잖아. 그럼 여기도 R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길이도 당연히 R1이지. 정육면체니까. 그럼 이 대각선 길이는 얼마야? 루트 5 R1이 되는 거지. 루트 5 R1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R2니까 여기도 R2고 여기도 R2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된다? 루트 5 R2가 된다. 됐어? 이 거리가 이만큼이다. 근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시간이 얼마? 10에 15승 초가 걸렸고 얘가 이동거리가 얼마라고? 야, 늘어난 길이가 루트 5에다가 얼마? 1%니까 1%가 된 거지. 그럼 10에 19승이라 했잖아. R1이. 그럼 여기 1%니까 10에 17승이겠네.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10에 17승 킬로미터다. 이 얘기지? 그럼 얼마야? 얘는 약분되니까 100루트 5km네. 킬로미터 퍼 세컨네. 이거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0에 5승 킬로미터 퍼 세컨 분의 얼마? 100 루트 5 킬로미터 퍼 세컨이니까 이거 지워지니까 이제 5승에서 3 남고 2개 달아지니까 얼마? 3000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이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이건 평균 속도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이걸 쓰려면 얘가 반드시 등속이어야만 이걸 쓸 수 있어. 등속이어야만. 속도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등속 팽창이란 말은 없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허블의 법칙은 등속 팽창하는 우주에만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허블의 법칙은 등속 팽창이 아니어도 성립은 해. 왜냐면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 팽창 속도 그래프가. 그럼 여기는 감속이고 여기는 가속이지. 근데 어느 한 지점을 찍어놓고 이 한 점의 속도를 구하면 이때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순간의 한 점이니까. 여기도 순간의 한 점이니까 이때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속이나 가속도 허블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빅뱅 우주론은 광속 팽창이라고 나와. 교과서에는. 그럼 광속이니까 왜 등속이지? 속도가 안 변하니까. 하지만 실제 빅뱅 우주론은 팽창 속도가 변한단 말이지. 현재 와서 얘기하면. 발표될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으나 현재는 등속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T2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등속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등속이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 하고 출제하는 건데 등속이란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 이건 답을 중복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야. 중복으로 인정. 왜냐면 실제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실제 상황 시기 대입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감속 팽창이야. 실제 기간. 요거를 왜냐하면 요 거리에 따라 계산을 하면 돼. 이게 우주 팽창 요 방정식이 있을 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겠지만 계산하면 대략 첫 번째 T1 시기가 21점 몇 억이 나와. 시기가 21점 몇 억이 됐던 시점이거든. 시점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감속 팽창이 나와. 실제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요거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순서 맞은 사람은 틀린 건 아닌데 중복이 돼.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면 등급컷은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또 2점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3점 또 아니야. 2점짜리여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 된다. 그것만.
그것만 잠깐 참고를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비슷한 문제는 없고 굳이 작년 수능에서 그냥 허블협치 경우, 근데 얘는 그냥 허블상수 구하고 이런 거니까 됐다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통 허블의 법칙이 성립한다, 빅뱅 우주이다 하면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등속팽창이라고 하고 문제를 푼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라고. 자, 17번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놓고 풀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A, B, C로 바꿔서 네가 표로 바꾸라고. 그래서 첫 번째 경사각 써볼게. A 경사각 얼마? 25도. B는 경사각 얼마? 23.5도. 자, C는 얼마? 23.5도. 됐지? 두 번째 세차 운동. 세차 운동 보면 A는 현재하고 방향이 동일이지? 현재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B는 현재하고 동일이지. C는 현재하고 반대. 자, 세 번째 20률 보면 A는 현재하고 동일. 그리고 B는 현재하고 달라. 0.04. C는 현재하고 동일. 현재가 0.02고 얘는 못했고 얘는 23.5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이렇게 줬으면 그냥. 근데 이건 쉬운데 이건 어려워서 못 풀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넌 좌표를 못 읽는다는 얘기니까. 자, 기억. 지구가 원일점. 자, 현재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는 이렇게 돌잖아. 그럼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자전축이 이 방향이지. 자, 현재는 근일점이 겨울이고 얘는 여름이다. 현재 이 상황이야. 그러면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이때야.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많으려면 20률이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B하고 C 중에 20률 누가 작냐 이거잖아. C가 작지? 그러면 B가 C보다 많다. 틀렸지? 자, 니은 북위 30도에서 연교차가 크대. 그럼 그냥 경사가 보면 끝나. 일단 얘가 커. 얘가 크다고. 근데 얘 똑같고 얘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현재보다 클 거고. 근데 현재보다 큰 시기를 다 차지하잖아. 자, 얘는 이게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 근데 20mm 커졌으니까 오히려 연교차는 줄어야 되지. 북반구에서. 얘는 똑같은데 반대야. 근일점이 여름으로 바뀌어버렸잖아. 얘는 똑같은데 그러면 연교차는 커지겠네. 그러니까 A하고 C. 니은 맞고.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의 평균 기온이, 자, 지구가 근일점, 남반구니까 근일점이 가까워지면 일단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럼 20mm 커진 거지. 그럼 일단 누구? B. 일단 B. 두 번째, 현재랑 근일점 있죠. 현재보다 기온이 높아. 그러면 현재랑 세차 운동이 동일한 상태에서 경사각이 크면 당연히 높아지겠지. 됐어? 근데 이때는 이건 똑같은, 얘네 둘은 똑같은데 세차 운동에서 반대가 됐잖아. 그럼 근일점이 남반구 뭘로 바뀌어버려? 겨울이 돼버려. 오히려 덜 들어오는 상황이지. 그래서 A와 B. 5번 니은디귿. 됐니? 자, 그래서 원래는 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주로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그림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18번. 자, 표는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냈다. 기역 니은 디귿 중 주계열성은 2개, 거성은 1개. 자, 다시 H자도가 이렇게 있어. 자, 주계열이 이렇게 있고 거성이 보통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 근데 주계열이 2개고 거성이 1개라 그랬어. 자, 일단 물리량 보고 나서 광도 먼저 비교할게. 자, 일단 얘네들 비교하자. 얘가 지금 몇 배? 30배 이상 걸지. 그러면 900배 이상 어둡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2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 그 말은 기역이 니은보다 훨씬 밝다는 얘기지. 몇 배 밝은지 몰라도 돼. 그냥 졸라 밝아.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는 광도가 큰 별이야. 됐지? 자, 두 번째 니은하고 디귿 볼게. 얘가 6배 멀어. 근데도 불구하고 밝게 보여. 그러면 니은이 디귿보다 광도가 커. 됐어? 그러면 라인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역이 여기 있으면 뭐 니은은 여기 있고 디귿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일단 광도 차이가 뭐 간격이 이만큼은 아닐 거야. 자, 온도 비교해보자. 온도 비교해보면, 자, 기역하고 니은의 온도를 비교해볼게. 기역하고 니은. 기역이 니은보다 광도가 크거든? 근데 반지름이 똑같아. 반지름이 똑같은데 광도가 커야 돼. 그럼 기역이 니은보다 표면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 돼. 그 말은 기역은
기억이 뭐 한 이쯤에 있다면 니은은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 됐어? 근데 니은의 라인은 요 라인, 니은의 라인은 요 중간 라인이잖아. 기억의 라인은 위쪽 라인이고. 됐어? 그러면 만약에 기억이 거성이라고 쳐봐. 기억이 거성이면 니은은 주계열이 돼야 되지. 니은은 주계열이 돼야 돼. 근데 광도가 더 크잖아. 광도가 더 큰 주계열이 돼야 되거든 얘보다. 그럼 더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아니 미안. 기억이 거성이 된다면 니은 얘보다 광도가 다르니까 얘지. 근데 표면 온도는 높으니까 표면 온도는 높아야 돼. 근데 그럼 이쯤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 대략 니은의 위치가. 근데 문제는 니은이 여기 있고 기억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랑 반지름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왜? HR도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랬거든. 그래서 등반지름선은 대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등반지름선 대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뭐가 광도가 큰 기억이 주계열에 걸려있고 니은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니은이 거성이 되고 기억이 주계열이 되고 이 반지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반지름 때문에. 반지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기가. 자 그리고 디귿 보면 디귿. 자 온도 비교해 볼게. 얘네 둘이. 자 광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근데 반지름이 몇 배 커? 10배 크지? 그러면 100배 정도 박냐 이거거든? 100배 정도 박냐 이거야. 그럼 봐볼게. 얘들이 거리가 몇 배 차이나? 6배 차이나. 6배 차이 나면 몇 배 어둡게 보여야 돼? 36배 어둡게 보여야 되지. 그럼 36배 어둡게 보이려면 얘는 등급이 4등급만큼 차이 나진 않고 3점 몇 등급 차이 나게 보여야 되는 거지. 3점 몇 등급 어둡게 보여야 돼. 그런데 3등급 밝게 보이잖아. 그럼 최소한 6등급 이상 차이 나는 거네. 광도가. 그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지. 그럼 반지름만으로는 광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럼 니은이 디귿보다 뭐도 높아야 돼? 표면 온도도 높아야 돼. 그럼 니은이 디귿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 거야. 그러면 니은이 여기 찍히면 디귿은 주계열이 돼야 되니까 이쯤 어딘가에 찍혀 있어야 돼. 대략. 디귿은 이쯤 어딘가에 찍혀 있어야 된다 이거고.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구하자. 절대 등급도 구하자. 아예.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은 거리가 얼마 있을 때? 10파섹이 있을 때. 자 그럼 얘 10파섹 가면 거리가 몇 분의 1이야? 40분의 1이야. 그럼 몇 배 밝아? 1600배. 1600배면 몇 등급 차이냐? 1600은 16 곱하기 100이잖아. 이거 5등급 차이고 이거 몇 등급 차이야? 3등급 차이지? 그럼 8등급 차이잖아. 그럼 얘는 절대 등급 마이너스 5야. 대략. 자 얘는 됐어. 하지 말자. 왜냐면 1.2배니까 1.2분의 1이니까 1.2면 1.44잖아. 그럼 1등급까지는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면 가까워지니까 얘보다 밝아는질 거야. 그럼 얘는 절대 등급이 1보단 차이 안 나니까 얼마? 0과 2 사이 값을 갖겠지? 얼마인지 모르겠고. 됐지? 1등급까지는 차이가 안 날 거니까 현재보다 이가 아니지. 현재보다 밝아져야 되니까 0과 마이너스 1인가? 1등급? 1등급 아니야. 1과 0 사이 요게 돼야 되지? 요 사이 값을 가져야 돼. 얼마인지 몰라. 자, 세 번째 얘 몇 배 멀어져? 5배 멀어져. 5배 멀어지면 몇 배? 25배. 25배면 몇 등급 차이야? 3.5등급이지. 자 1, 2, 3, 4, 5. 이거 시험 보기 직전에 했던 것 같은데. 2.5배, 6.25배, 16배, 40배, 100배 했을 때 제일 쉬운 거 2.5등급 차이 나면 몇 배? 10배 차이지. 그치? 2.5, 2.5 제곱해서 루트 씌우니까. 그러면 3.5등급이 몇 배 차이야? 아니 야 진짜 야 얘하고 얘하고 몇 등급 차이 나니? 1등급. 그럼 얘보다 2.5배 밝을 거 아니야. 그럼 25배잖아. 그럼 얘는 1.5등급이면 얘보다 1등급 작잖아. 4배지? 그럼 0.5등급이면 25분의 40 얼마? 1.6 1.6배 차이잖아. 됐어? 그럼 25배면 몇 등급 차이야? 3.5등급 차이네. 그러면 3.5등 커져야 되니까 얼마? 7.5네. 7.5 되는 거지? 플러스 7.5. 그래서 봐봐 얘랑 5등급 이상 차이 난다. 100배 이상 차이 난다. 자 기억.
기억은 거성이다 아니지? 자, 니은 질량은 봐. 니은은 여기 어딘데가 올라와서 주계열이 아니 거성이 된 거야. 그럼 질량이 줄었단 말이야. 근데 주계열 단계 때 니은이 주계열 단계 때 디귿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이지. 근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은 누가 커? 니은이 더 커야 돼. 니은이 디귿보다 훨씬 커야 된다. 디귿이 훨씬 우측 하단에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맞고 디귿 기억의 절대 얘네 둘이 합쳐봐. 얼마야? 2.5네. 그럼 4보다 작지? 4보다 작아. 그래서 2번 니은. 2번 니은. 자,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치 판단하는 거. 요게 대략적인 HR 조사에서 위치 판단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구평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HR도 자체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몇 개 있다. HR도 자체의 특징, HR도 상에서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는 물리량의 차이, 그걸 묻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정리 잘 해놔야 돼. 자, 19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 원 궤도로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나타냈다. 이랬잖아. 일정한 시간 간격. 됐어? 근데 일단 밝기 먼저 봐봐. 1000대 10이지. 그럼 100대 1이니까 반지름의 비가 얼마? 10대 1인 거지. 이게 면적의 비고 요게 반지름의 비가 되니까 반지름의 비는 10대 1이다. 됐어? 그러면 얘가 쏙 다 들어오는 요만큼의 시간이 뭐를 의미하는데? 행성의 지름이지. 자, 다시 봐봐. 얘가 별이 이렇게 있으면 자, 걸리기 직전, 쏙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기 직전, 빠져나갔을 때 각각의 시간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다가 떨어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T1, T2, T3, T4가 되면 행성의 공전속도 V라고 가정하면 T2-T1은 뭐가 돼? 행성의 지름이 되지. T3-T1을 하면 이거는 별의 지름이 되지. 그럼 시간의 비가 결국에 뭐가 된다고? 반지름의 비가 된다고.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0분의 1 나와야 돼. 10배 차이니까. 이게 10분의 1 나와야 된다고. 근데 한 칸이 얼마래? 델타 T래. 그럼 다시 얘 연장해 볼게. 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끝나는 요 지점이 얼마 나와야 돼? 몇 델타 T가 나와야 돼? 10분의 1 나오려면. 이게 델타 T잖아. 그럼 얼마? 10 델타 T가 나와야 되지? 10 델타 T가 나와야 된다. 10배. 저거에 10배가 나와야 돼. 자, 기억.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 반지름이 10배. 맞지? 니은 T1에서 T3인데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가 쳐다봐.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가면 완벽하게 가린 거잖아. 이게 언제야? 요 중간이지. 요 중간 시점이지? 이게 중간 시점이라고. 그럼 중간 시점이 몇 델타 T야? 정확하게 이 중간이 얼마야? 4.5지? 여기가 4.5 델타 T 시점이라고. 이게 정확하게. 근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야? T1에서 T3잖아. 그럼 여기 시작부터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이네. 아직까지는 4.5가 안 됐으니까. 그럼 뭐야? 적세편이지? 적세편이야. 첫 번째 적세편이고 두 번째 여기가 파장 변화량 최대지. 여기가 최소지. 그럼 관측 파장은 이 구간이 점점 어떻게 돼? 관측 파장은 점점 감소하는 구간이지. 그래서 니은은 관측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져야 된다 이거지. 짧아져야 된다.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 크기야. 시선 속도 크기면 다시 이렇게 별이 있는데 내가 쳐다보고 있어. 쟤는 어차피 지금 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요 구간 어딘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 별이 여기 있을 때 세타 1, 여기 있을 때를 세타 2라고 하면 결국 이 세타 값이 누가 크냐는 거지. 왜? 시선 속도는 V, 사인, 세타에 비례하니까 세타 값 비교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세타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벌어졌냐 이거잖아. 근데 가운데가 얼마라고? 4.5 델타 T라고. 근데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지. 그럼 언제가 더 많이 벌어졌니? 6. 그럼 6일 때가 훨씬 더 크게 나오겠네. 시선 속도의 크기는. 시선 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 시정속도가 작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시정속도가 어디? 여기서가 최대인 거잖아. 여기서가 최대고 제일 작아요. 이름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때 방향을 의미한다. 방향. 됐니? 근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안 틀리게 하고 싶어서 OT로 안 줬어. 안 틀리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했으면 잘못 고른 애들 꽤 많을 거야. 중간은 OT로 잡아갖고 중간은 4.5야. 5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D급 보기에서 마지막에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걸 같다라고 바꿔놨으면 맞다고 고른 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같다고 하면. 아니라고 4.5야. 중간은. 정중앙을 지날 때는.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 1번 기억. 자, 그래서 6편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디야? 저기만.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그린 거다. 이렇게만 이렇게. 여기 잘라서 그려준 거다. 자, 마지막 20번. 20번. 따로 질문은 다 하고 나서 일단. 20번. 자, 20번 보면 그림은 방사성 원소 XY의 자원소 함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화성암 A와 B는 각각 X와 Y를 모두 포함하며 자, X하고 Y는 모두 포함한데 X하고 Y를 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쓰고 하자. 안 헷갈리게. 자 여기에 화성암이 X가 있고 아니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 다 X도 갖고 있고 Y도 갖고 있대. 일단 첫 번째. 그런데 현재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 4분의 1이야. 4분의 1이 들어있대. 두 번째 B에 포함된 X의 함량은 4분의 1이 들어있대. 요만큼이 들어있대. 됐니? 자 그러면 근데 X는 대놓고 보여. 자원소가 50% 됐을 때가 반감기잖아. 근데 얘는 여기야. 모르겠어. 근데 얘는 얼마야? 1억이지. 그럼 X의 반감기는 그냥 1억이야. 그럼 얘 나이는 몇 살이야? 얘는 2억 살이야. 그냥 대놓고 나왔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4, 81 저게 뭔 숫자냐 이거잖아. 자 바꿀게. 모원소가 여기 76이야. 그치? 여기 모원소 얼마야? 19야. 19. 얘네들이 봐봐. 딱 몇 배 차이 나니? 정확하게 4배 차이 나. 정확하게 4배. 4분의 1 간 거지? 몇 번 간 거야? 2번 간 거야. 그 말은 1 플러스 t에서 t를 빼면 여기서 t를 빼면 이게 y 반감기의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y 반감기 얼마야? 5천만 년이네. 얘 5천만 년이야. 그럼 얘 나이 몇 살이야? 얘는 1억 살이야. 그럼 여긴 x 얼마 들어있어야 돼? 2분의 1 들어있어야 돼. 여기 y 얼마 들어있어야 돼? 4번 갔으니까 16분의 1 들어있어야 돼. 됐어? 자 그리고 얘가 76이잖아. 얘가 76이잖아. 그러면 요때의 시간 t는 자, 얘 반감기가 5천만인데 자 다시 y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y가 어디 50% 됐을 때 이때가 5천만 년이라고. 그러면 얘가 75%가 됐을 때 이때 요 시간은 0.25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지. 이거 작아야 되잖아. 근데 76%잖아. 그럼 0.25보다 조금 더 작겠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t는 무조건 얼마보다 작다? 0.25억보다는 작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 평가원이랑 수능은 의미 없는 숫자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 없는 수치를 주지 않는다. 아까 16번에서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 풀 때 시간을 안 썼거든? 문제에서 시간을 줬는데 시간을 쓴 적이 없다고. 그리고 정육면체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쓰지 않고 정육면체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등속이라는 게 없으니까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저 숫자를 왜 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항상. 근데 보통 문제에서 줄 때는 뒷번호에 있으면 네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숫자일 확률이 높아. 그럼 내가 익숙한 숫자는 자원소보다 모원소잖아요. 모원소를 해놓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봐도 이 숫자가 또 딱 4배 차이 나는지가 안 보인다고. 보이면 상관없지. 그래서 항상 그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나온 숫자들. 자, 기억. A와 B의 나이 차이 몇 살? 1억 살이야. 그러면 4t는 1억보다는 작지. 그러면 4t보다는 크겠네. 1억 살 차이 나니까. 그치? 자, 니은 현재 B에 포함되는 양 얼마? 16분의 1.
16분의 1. 그리고 A에 포함된 S 얼마? 2분의 1. 그럼 얼마? 8이네. 맞아? 8. 니은 맞고. 디귿.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대. 1억 년이 지나면 B니까 나이가 몇 살? 3억 살이 돼. 얘가 3억 살이 된다. 여기에 Y는 얼마 돼? 3억이니까 6번 간다. 64분의 1이고 자원선 64분의 63이니까 얼마 나온다? 63이 나오겠다 이거지. 됐어? 이렇게 푸는 게 5번이다. 지금 보면 반감기 관련된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체크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평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만약 잘 나온 사람들은 아, 나 이제 지구과학 잘하는구나. 그건 어제로 끝난 거고, 오늘은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만큼을 계속 유지하면 계속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것만큼으로는 안 되는구나.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잠깐 얘기했어. 40점이 안 넘어 수투, 기출, 수학 이거 다시 파는 거야. 저 다 풀어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기억이 났다면 안 틀렸겠지. 왜냐하면 이 문제도 결국에는 기출 6평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다시 풀어봐야 된다고. 분명히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푼다는 게 답이 몇 번인지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한다. 되겠니? 그래.